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1월, 2월, 2달, 23년의 6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주식들이 한 주간 상당히 낙폭이 컸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시작한 첫날이었죠. 화요일 아침에 마감을 했으니까 다들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0.22% 상승하고 나스닥은 0.63% 상승 11,466입니다. S&P 500 지수는 0.31% 상승해서 3,982, 3,98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5% 상승 2,951입니다. 다우 지수는 작년 9월 이후 최대 낙폭이었어요.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은 작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었습니다. 최악의 한 주를 보냈었어요. 1월 달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또 연준 위원들은 앞으로 더 공격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하는 동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를 장기로 투자를 한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연평균 기억하기 쉽죠? 10%. 연평균 10%의 수익률에다가 복리가 붙으니까 오래 보유를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익률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추가로 투자를 한다면 S&P 500 하나만 투자하는 것보다 연평균 수익률은 10%가 아니라 15% 이상이 나오니까 S&P 500 지수에만 투자하는 그 수익률과 비교를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대표적으로 SPY 1993년에 시작했어요. 1월에. 그러면 지금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QQQ가 99년에 시작했어요. 24년 됐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SOXX가 2001년에 시작해서 22년 됐습니다. 그러니 대표적인 이 세 개 지수 보면 ETF 보면 22년, 23년, 30년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동안 보면 10년간 보더라도 SPY가 179% 수익률. 근데 QQQ도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거의 2배 수익이에요. 351% 수익률. SPY의 10년간 보면 거의 2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까지 투자한다면 685% 무려 몇 배가 됩니까? 3배, 4배 가까운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S&P 500 우리는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QQQ 있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있죠? 그 외에 또 종목들 있죠. 또 2차 전지도 중국과 한국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중국에도 투자하고 한국에도 투자하고 또 반반씩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미국 테크 탑10도 있어요. 방플러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종목들 ETF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일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 밑에 타이거 나스닥 100 똑같이 QQQ입니다. 10년간 보면 466%. 타이거 나스닥 100이 2013년 2월에 얼마였냐면 13,000원. 10년 전에 13,000원. 지금 오늘 전체 보니까 71,485원, 7만 원이 넘었죠. 그러니 5배, 5.5배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내가 이 주식시장을 알아서 정말 올바른 주식 투자를 알고 내가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10년 전에 타이거 나스닥 100 13,000원이었어.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내 재산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났을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이 반토막이 났던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어요. 또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또 그 다음 해 미국 뉴욕의 9.11 테러 사태. 주식시장이 그 9.11 테러 사태로 4일 동안 문을 닫았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길게 보고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어떤 투자와도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간혹 100년간의 수익률, 150년간의 수익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를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평생 투자를 한다 해도 정말 지금 94세예요. 워런 버핏. 1930년생. 94세면 정말 평균 이상으로 상당히 오래 수명이 긴 분이죠. 이분도 80년대 투자를 하고 있어요. 100년, 150년을 보여드린다고 사람이 100년 동안 어떻게 투자합니까? 말이 안 되지. 30세부터 투자를 해도 40년, 50년 평균 사람들이 아무리 성인이 돼서 시작을 한다 해도 4, 50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감에 따라서 50년, 100년, 150년이 지나면서 이 주가의 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거를 아무리 오래 투자해도 4, 50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모두 하락장에서 공포스러워할 때 주식을 매도해버린다면, 근데 거의 다 그래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떠나면 절대 안 돼요.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을 할 때 이 초기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데 뒤늦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처럼 꾸준히 작년과 같은 지금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서도 저가 매수를 하면서 보유를 하고 수량을 늘려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뒤늦게 이제 안전하다, 이젠 괜찮다, 이젠 하락장 끝났다 생각하고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처럼 하락장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과의 수익률 차이는 아주 크게 날 것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핵심,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즉 타이밍을 보고 언제 사고 파느냐, 이거 아닙니다. 하락장이 오더라도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하락장의 후반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반은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는 후반전 뛰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힘들었죠? 오히려 그렇죠. 축구를 하게 되면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힘들어요. 전반전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처음에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면역 상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또 희망이 보이고 앞으로는 이제 하락장이 끝날 것이다 하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아마 힘이 더 날 것입니다. 기술주들 보면 넷플릭스,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들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메타만 조금 떨어졌어요. 특히 전기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5.46% 급등, 207달러. 장을 그렇게 마감했는데 독일 베를린 인근의 브란덴부르크 공장에서 매주 4,00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5% 이상 급등을 했어요. 또 리비안도 6.52%, 루시드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라고 있어요. 지난 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주문이 증가하고 올봄 고객에게 첫 차량을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최고 경영자의 한마디에 무려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 또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주들, 앞으로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로 수요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피스커는 이 밖에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피스커의 이 전기차 가격이 경쟁 업체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은 연준이 긴축 속도를 다시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3월에 금리를 0.25%가 아닌 0.5% 올릴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